삼선의 종류에는 이제 뭐 이름상으로는 조사선, 묵조선, 간화선, 연불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부 같은 거예요. 예, 전부 같은 거예요. 다만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환경은 궁금한 거가 일단 전제예요. 길 가는 사람한테 당신 얼굴을 보세요 이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인연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 인연이 있는 사람은 이제 이 문제가 현지, 이 깊은 뜻이 이제 궁금한 사람. 그래서 그런 분한테는 이제 그 의문이 가지고 있다가 성숙하면 저절로 이제 현지가 딱 드러나는 이제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가장 흔히 말하는 한국 같으면 조사선하고 간화선을 말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같아요. 차이는 이거밖에 없어요. 조사선은 예를 들어서 구지선사가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세웠잖아요. 일지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사선은 이겁니다 이거고 간화선은 이것이 뭡니까? 이 차이밖에 없어. 다시 조사선은 이겁니다 이거고 간화선은 이것이 뭡니까? 그 차이밖에 없어. 상황 이해돼요? 근데 저절로 듣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은 이제 궁금해지게 만드는 것이 선법문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예. 차이점 없잖아요. 이제 간화선은 조금 더 이제 궁금하게 푸시를 조금 하는 거.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푸시를 좀 하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사선을 좀 대중화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이 현지 깊은 뜻을 말씀이라고 모든 전통에서 이걸 그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에서는 로고스라는 말이 진리를 뜻하는데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성경에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화두라는 말, 이런 말들이 다 현지, 깊은 뜻을 화두라고 한다. 일구라고 한다. 활구라고 한다. 다 같은 뜻이에요. 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실참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알아듣는데 문 열고 다시 나가면 옛날에 그 과거의 습관대로 일종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건데 지금 그 예쁜들이 많이 이걸 바탕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 바탕에 현상은 있는 따라 이렇게 생기는 것이라서 비유하기를 지금 스크린에 영화가 상영되는 것 같이 지금 이 깨어있는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제 부모가 낳아주신 면목 자리에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본래 면목이 있는데 이것이 내한테는 어떤 식으로 느껴지느냐 하면 적절하게 표현을 해본다면 소통을 위하여 이걸 표현해 본다면 지금 제가 저의 머리가 있는 이걸 보면 여기에는 의식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맑게 알아듣는 분들은 소통이 일어나지요. 이 맑기는 이제 좀 따라오시죠. 그러면 이 의식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이겁니다. 또 이것이 뭡니까? 지금 전부 다 이 의식 공간을 가지고 지금 이거 알려주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알아듣는가의 문제. 그거 하나만이 딱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군말이 필요 없고 지금도 24시간 모든 사람이 자기 머리 있는 곳에 실제로는 의식 공간이 있었어. 삼남한상이 이 안에서 영화처럼 펼쳐지고 있어서 그 펼쳐지는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글을 가지고 지켜보면 그만인 것을 우리들은 이걸 모르게 되면 틀림없이 펼쳐지는 영화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이제 영화 속에 등장한 이제 얘를, 영화 속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얘를 이제 나인 줄 알고 자기가 의식 공간이라는 것을 까먹어 버리고 이걸 나인 줄 알고 이제 이거 입장에서 나다 남이다 하고 이분법의 세계에 떨어져서 지지고 볶는 이제 그게 이제 고통의 삶으로 펼쳐지는 그게 이쪽 언덕의 삶. 근데 거기서 한번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멀쩡하게 의식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의식 공간의 입장으로 탁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을 이걸 도피한 바람일 피아노로 건너간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해요. 알고 나면 정말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간단하지만 습관은 여전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일상에 있는 가족들이 가만둬요, 안 둬요? 계속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시 또 영화 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입장에서는 영화 속에 살지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영화 속에 사는데 너는 뭐 벗어났다고? 하면서 가만히 안 둬요. 푹 찔러요. 말도 못해 가족한테. 깨닫고 난 뒤에 더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깨어있는 이 시간을 늘려가는가. 의식 공간으로 깨어있는 이 시간을 늘려가서 이 경계에 물들지 않게 되는 그렇게 확고한 이제 바람일을 실천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게 습관의 문제라서 이렇게 조금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노력을 하되 다만 분명한 자각 속에서 해야 되지. 상황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참 저는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은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먼저 깨달은 분의 지도만 잘 받으면 금방금방 알아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아챈 상태에서 의식 공간이라고 하는 자각, 그리고 이것이 팩트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아무 개가 보세요. 이 순간에도 아무 개가 본래 면목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냥 착각이에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팩트는 의식이 지금 아무 개를 보고 있어. 이게 지금 팩트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것이다. 그러면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그 감각을 내가 유지하는 것이 이제는 내 몸에 익히는 것이 진짜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수행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는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내가 의식이 돼요. 뭔가를 이 현상계에 얽혀 들어가면 놓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이 현상계로부터 내가 더 자유롭다라고 한 사실이 더욱더 자각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두는 이 깊은 뜻, 의식 공간 자체가 화두지요. 맞아요? 화두를 든다 이 말은 의식 공간으로서의 자각을 놓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제 그런 시간을 순간순간 가져간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뭐 안거가 있고 또 어떤 극단적인 경우는 무문관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자기 의식 공간의 자각이 완전히 완벽하게 확실한 사람이 안거 들어가야지. 이거 없는 사람이 안거 들어가면
그냥 고생만 하고 나쁜 버릇만 들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대신에 분명하게 이것을 딱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이거 하나를 딱 이렇게 집중해서 힘을 길러가는, 이걸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에서 15분이나 25분, 그래도 이 시간 동안 지금 온전하게 깨어있는, 네. 첫 번째는 간단하죠. 자기 머리만 보면 돼요. 자기 머리 보면 머리가 없고, 머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무한대의 투명한 이 의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각을 이제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화두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선과 간화선은 완벽하게 같은 거예요. 다만 이 자각을 화두라고 붙였을 뿐이야. 왜냐하면 일반 대중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조금 이렇게 구체화 시켜줘야지 이거를 좀 더 챙기면서 자기가 이 기회를 좀 더 다져가는, 익숙해지는 그런 기회를 가지니까. 그래서 이름을 화두라고 붙였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화두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팩트를 음미하는 거예요. 다시. 화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팩트를 음미하는 거. 팩트는 뭐냐?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의식이라는 거. 그리고 의식은 지금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말로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은 분명하다는 거지. 이걸 남한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스스로는 분명하다는 거죠. 지금 이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심전심해서 같이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수업 시간이지만 조금씩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 이것이 중요하다. 100번, 1000번 다른 말 막 불교 이론을 말하는 것보다 이런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서 이런 시간 지금 가집니다. 15분이라도 여러분 힘 빼면 뺄수록 의식은 더욱 또렷해져요. 오케이? 화두 드는 법. 힘 빼면 뺄수록 또렷해져. 그리고 다만 깨워서 자기 눈이라고 할까? 자기 머리라고 할까?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를 자각하는가. 그거 하나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끔 그 생각하거든요. 부처님께서 아무도 안 만나고 이제 설법 다 끝나고 사람들 다 돌아가고 혼자 당신 방에 이렇게 계시면 뭐 하실까? 뭐 하시겠어요? 이렇게 앉아 계시지.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위의를 갖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딴 게 아니라 그냥 일상다반사에서 딱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는 거. 예. 이제 그게 뭐 정말 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린다 할까? 예. 가장 행복한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행복이니 불행이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안심 임명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운전하는 거나 또 이렇게 산책하다가 새소리가 들리는 거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의식의 입장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하자면 의식의 입장이 되면 그냥 깨어있는 여기에 모든 일들이 인연따라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요.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자기 자신은 여기에 물들지 않게 깨어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고집할 필요는, 굳이 본질이다, 의식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텅 빈 채로 깨어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 안에서 인연따라 일어나잖아요. 근데 일어나는 것 중에 새가 울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몸이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외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거대한 자연의 일부가 또 나름대로 인연 따라서 이것이 반응을 하고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제가 이 하나가 이렇게 깨어 있고 이것이 살아 있어서 이 안에서 다양한 경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어 있는 동안에는 아무개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무엇은 여기서 그것은 있을 공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깨어 있는 동안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그 생각 없이도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운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새소리가 들리고 있고 그래서 이걸 부처님은 현상에서의 업보는 인연 따라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개라고 하는 작자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부처님은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의미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아무개를 주인공으로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약간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큐멘터리 감독의 입장에서 의식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 의식공간 안에 펼쳐지고 있는 영화 속에 등장인물이 주인공이지.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되게 편안하게 지금 이 도반들과 함께 이 시간을 이렇게 즐기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연 따라 모든 일은 일어나는데 그런데 거기에 아무개라고 하는 것이 굳이 끼어들려지는 없다. 끼어들지 않아도 모든 일은 순리대로 지금 잘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부분은 그거는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딱 뭘 이렇게 정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예, 질문에서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이 하신 현상은 일어나는데 거기에 아무개라고 하는 그걸 만들어내고 있는 작자라는 것은 없다. 인연 따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음미하면, 지금 여기서 그렇다면,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우리한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유달련 선생님한테 제가 기억이 남는 대목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자유의지가 있다. 근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의 존재를 꽃피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내가 나의 존재를 최선을 다해서 꽃피우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소질대로 꽃피우도록 돕는 것이 내가 나의 소질대로 꽃피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분은 그걸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생 당신의 철학이 있어요. 그게. 운전을 하면 아무개는 없죠. 근데 운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개인의 어떤 소질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질을 기왕이면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원력이라고 불러요. 자유의지를.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기독교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그 기독교의 자유의지를 불교에서는 원력이라고 이걸 불러요. 그럼 기왕이면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원력으로 이걸 승화시키는가. 그게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모든 것이 흘러가고 무하지만 그러나 원력을 가지고 사는 남을 도우면서 사는 보살행의 삶.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딱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말을 한다면 업보는 있는데 작자는 없다. 근데 내가 이 순간 개입할 수는 있다. 이걸 원력으로 승화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여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됐나요?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여생을 이 공부를 하고 나는 지금 안심인명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몸에 익어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이 좋은 것을 다른 분들도 함께 하도록 이렇게 나누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결론은 오늘의 주제. 불식 현지 도로 영정이야.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 현지를 알면 이 모든 질문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명료해요. 현지는 뭐예요? 지금 깨어있는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알면 이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계에서의 온갖 문제가 안 되는 거. 이것이 분명해지면 현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문제들이 문제가 안 된다. 이거 하나는 불생불멸이고, 이것이 분명한 사람한테는 이 모든 것이 이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인연 따라 이렇게 펼쳐지는데 실체가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깊이 개입해서 이런 이것저것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오늘 배운 신신명의 대목인 불식 현지하면 온갖 현상에서의 궁금증이 일어난다. 그 해결책도 없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복잡하다. 근데 식현지, 이 지금 우리들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을 알게 되면 의식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지금 인연 따라 이렇게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굳이 내가 뭐라고 할 것 없이 다만 딱 하나 이걸 모르면 고통스럽잖아요. 꿈이지만 꿈속에서는 그 사람은 당사자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 아픔을 치유해주는 일 쪽으로 나의 마음이 가서 나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오늘 딱 지금 답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 말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생의 문제는 답이 있어서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성숙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서 풀린다. 이때 내가 성숙하면 이 뭐냐면 이 깊은 뜻을 지금 의식이라고 하는 이 깊은 뜻을 내가 아는 거, 이걸 깨닫는 거. 그리고 이것이 몸에 익어가지고 이거 입장에서 이 세계를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그러면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문제가 안 되고 그 가운데서 나는 내 할 일이 생겨요. 그 할 일이 생기는 것은 아주 다른 건 없고 제 생각에는 정말 이걸 몰라서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 그거 하나가 지금 우리한테 주어지는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참 좋네요. 그 신신명의 대목하고 결국에는 견성이 답이다. 견성이 답이다. 그래서 인생의 오늘 결론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고 싶은 자 견성하세요. 네.